전한길 씨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전한길 씨가 장동혁 대표 단식 투쟁을 한 이후에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에 출연해서 장동혁 대표에게 입장을 요구했죠. 그러니까 자 빨리 얘기해. 윤어게인 할 거야 안 할 거야? 3일 이내로. 윤 버리면 나 너 버릴 거야. 3일 이내로 말해. 요새는 이게 그냥 뭐 걸고 뭐 최후 통첩 뭐 할 거야 말 거야 나 뭐 죽일 거야 말 거야 뭐 이런 식의 하는 게 조금 유행처럼 번지는 것 같은데 일단은 입에 가장 레드향이 들어있지 않은 다 먹어서 그래요. 대변인님부터. 저는 일단 전한길 씨를 저희가 다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지금 정치판이 얼마나 혼탁한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실 다뤄지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다뤄짐으로써 본인의 영향력이 확대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봐라 모든 사람 내가 귀국하니까 모든 언론이 날 집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굉장히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저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 거기다가 전한길 씨 주장 중에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거의 없잖아요.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면서 지금 크게 일을 벌리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죠?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선거를 왜 안 한지에 대해서 전 되묻고 싶고 지금 사실 전한길 씨를 장동혁 대표가 어쨌든 저는 고금리 사채를 썼다고 생각하거든요.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고금리 사채를 써가지고 지금 당대표가 된 거예요. 그 고금리 사채는 전한길, 고성국 뭐 이런 분들을 끌고 와서 된 건데 이제 이자 내놓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채가 처음 쓸 때는 어쨌든 자금을 융통하게 할 수 있어서 본인이 뭔가 이룩할 수 있었지만 뒷감당을 생각 안 하고 지금 써서 지금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네. 글쎄요, 이거 저는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가 출구 전략이 거의 없을 것 같다 저는 봅니다.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우리 당의 비전을 한번 제시해 주십시오. 배신. 윤어게인을 배신하면 됩니다. 네, 근데 그분 전문이 원래 그런 배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가 뭐 한동훈계였다가 배신해가지고 다시 오고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배신하면 돼요. 근데 본인 때문에 드리블을 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다 뒤따라왔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이 공을 딴 데로 찬다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물러나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본인 스스로가 물러나지 않고 지금 김민수 최고위원처럼 김민수 최고위원님 갑자기 윤어게인과 결별해야 된다, 이렇게는 선거 못 치른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 배신이 시작된 거거든요. 윤어게인들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왜 이런 짓들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주장을 할 때는 말과 행동이 같아야 돼요. 그럼 윤어게인을 안 하려면 본인이 안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본인들이 사라지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윤어게인이 아닌, 윤어게인이 묻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앞에 전면에 나와가지고 할 때 지방선거에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장동혁 대표는 물러나면 된다. 깔끔하게 해결된다. 최근에 김민수 최고가 뭐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해가지고 네. 이렇게 윤어게인과 계속하는 이 스탠스로 지방선거 어렵다는 유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앞으로 좀 우리 총장님 좀 국민의힘의 기조가 바뀌는 전조 증상이라고 보십니까? 근데 저도 방송을 봤는데요. 네. 뭐 깨끗하게 절연한다는 느낌은 없고,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닌 메시지. 그러니까 뭐 윤어게인으로 지방선거를 치를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윤어게인을 버린다라는 느낌은 없어요. 함께 안고 가겠다라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좀 모호한 메시지로 좀 평가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버린다라기보다는 그분들을 설득해서 같이 나아가자는 말을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아닌가요? 저도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윤어게인도 당원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네, 국민의힘 내에서도 아마 덩어리가 큰 하나의 어떤 주류를 차지할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윤어게인 내지는 부정선거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고 새로운 비전에 동의해가지고 같이 끌려가는 듯한 그런 리더십이 지금 필요한데 그런 리더십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국민의힘 때 분명히 부정선거 세력 있었어요. 황교안부터 시작해서 민경욱 씨까지 분명히 이준석 대표가 대표할 때 국민의힘에서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분들 그때도 부정선거를 주장했지만 PPAT부터 이준석 대표가 여러 가지 제시했었던 비전에 대해서 동의를 하니까 본인들의 주장의 볼륨을 줄이고 따라간 거거든요. 지금은 그런 리더십이 꼭 필요한데 국민의힘에서 그런 게 안 보인다는 점에서 좀 안타깝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또 하나 지적하고 네. 싶은 게 지금 저희 당의 그 인증 대변인들, 미디어 대변인들 네. 있잖아요. 이분들이 다른 거 얘기할 때는 적극적으로 반박을 안 하는데 당이 유튜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라는 말을 하며 어떻게 하든 발언권을 얻어서 반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두 분께 드리는 팁입니다. 나서 방송하실 때 꼭 그걸 한번 언급하시면 바로 반박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 어쨌든 좀 장동혁 대표는 유튜브에게 안 휘둘리고 싶어하는 내심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예. 근데 빠져나갈 수는 없는 상황인 거고 저는 그리고 제일 걱정되는 게 지도부가 어쨌든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줘야 되거든요. 근데 안 밝혀주면 어떤 일이 발생할 거냐면 앞으로 이제 저희가 지방선거 시작돼서 저희 당 후보가 정해지고 뭐 민주당이나 개혁신당 후보가 정해서 방송 토론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당 후보가 받을 첫 번째 질문은 정해져 있어요. 저분들 뭐라고 질문하겠어요, 저희한테? 계엄 잘못됐습니까? 그 질문부터 하실 거 아니에요. 탄핵 어떻게 그 질문 할 건데 아니 저는 그렇게 질문 안 합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엄 이후에 본인들이 옹호했던 그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라고 얘기할 거예요. 저는 그 질문 안 할 것 같아요. 계엄 잘못했다고 이미 얘기했는데 뭐. 저는 식사하셨어요? 부터 물어볼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왜 묻는 거예요? 어젯밤 밥 얘기 먹었냐 썼어요? 물어보는 거지 뭐. 아, 밥 네. 먹었냐고? 말씀하세요. 아, 근데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되게 됐을 때 우리 당 후보가 제대로 말 못하게 되면 중도표에서 표 깎아 먹는 거고 그렇게 되면 선거에서 크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야, 지금 장동혁 대표가 문화일보와의 네. 유튜브 촬영 그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밝힌 입장이 달라진 적이 없다. 예, 간고마다 입장 바꾼 적 없다. 그러니까 지금의 여태까지 입장을 좀 고수하겠다는 배신을 그런 안 하겠다는 거네요. 네. 그런 네, 뉘앙스. 이번만큼은 배신하지 않겠다. 예. 네. 그러면 본인이 이제 예전에 탄핵 전국 시대 했던 세이브 코리아 나가서 했던 계엄은 이번이야말로 배신해야 되는 타이밍 아닌가? 하느님의 뜻이다. 이게 변화가 없다고 봐야 네,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자유는- 봐야 되고. 네. 근데 이제 이거는 누군가가 와가지고 장동혁 대표를 뭐 수갑 채우고 뭐 포승줄 매고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네. 윤호개인들이 왔을 때 장동혁 대표 스스로가 자기가 자기 손으로 수갑 차고 자기 손으로 포승줄을 묶고 나도 윤호개인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이거를 굳이 뚫고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그냥 찬 거예요. 뭐 그렇게 하면서 자기 네. 입지를 굳히는데 그렇죠. 감당해 가는 거죠, 전력으로 그냥. 썼으니까. 네. 아니 이게 그러니까 당은 이기든 지든 상관없다. 나는 나대로 요 상태로 뭐 이 국민들께서 주시는 표 요것만 그냥 딱 받는 것만 받겠다. 근데 그런 생각인 겉에서 거죠. 보기에는 그렇지만은 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마음이 정말 이럴까 이기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장님. 본인도 윤호개인과 절연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업보죠, 업보. 그쵸. 전당대회 때 윤호개인의 지지세를 등에 입어서 면접 당선이 보러 갔잖아. 된 부분이니까. 거기다가 어저께 김민수 최고는 뭐 전환길 TV부터 시작해서 이른바 극단적인 유튜버들 모아놓고 거기서 이제 윤호개인과 부정선거에 대해서 부정한 거잖아요. 근데 김민수 최고도 윤호개인과 부정선거를 맹신하는 분들의 지지에 등에 입어서 당선된 분 아닙니까? 결국 이제 업보가 본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데 네. 지방선거 다다라서 갑자기 그분들 절연하겠다고 하면 과연 일반적인 보편적인 민심에 소구할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항상 그렇게 가까이 했었던 윤호개인 부정선거 맹신하는 추종 세력들과 그게 절연이 될까요? 그러니까 공부는 평소에 해야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건데 네. 이렇게 벼락치기 한다고 해서 시험 잘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윤호개인 부정선거를 따로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사실 같은-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했었을 때의 가장 큰 논리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가 있다는 얘기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윤호개인 부정선거 둘 중 하나만 저는 또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헌법 테두리 밖에 나가는 얘기를 계속하는 수밖에 그러니까 없는 제가 상황이거든요. 계엄 이후에 네. 그 제가 계속 신호는 드렸는데 아스팔트 세력이 국민의힘으로 계속 입당했잖아요. 네. 입당을 계속했고 그 종지부를 찍은 게 중간에 전환길이 입당을 했고 그다음에 고성국마저 입당을 해버렸어요. 이게 유튜버로서 그냥 밖에 나가가지고 막 얘기하고 떠들 수 있어요. 근데 입당을 해서 당원이 돼버려 한 식구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겉으로 볼 땐 다 식구였죠. 그렇지만 내부 당원이 돼가지고 이제 움직이는 거는 실제 상황 비슷하게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과 뜻대로 그냥 지도부가 움직이는 상황이고 그들로부터 옴싹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헌법적 가치가 국민의힘이 앞으로 이제 계속 지켜질 거냐 뭐 자윤이 공안이 이런 말 아무리 써봐야 자윤이 공화를 완전히 이거를 그냥 형해화시키고 망쳐버리려고 했었던 게 윤석열인데 네. 윤석열을 끄집어 안고 계속 이 업고서는 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땐 이게 말이 안 맞죠. 근데 지금- 이렇게 하면 그냥 장동혁은 민주당에서는 계속 칭송을 받을 겁니다. 잘하고 있다. 장동혁 힘내라.
계속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죠. 그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네. 분열이 일어나도 이걸 국힘에서 커버를 못하니까 지금 너나 장갑 끼게- 잘하세요. 저런 진짜 끝판왕이다 근데 이제 끝판왕. 방금 그 맥락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지금 슈퍼챗이 와서 퐁동원님이 7,500원 주시면서 이동학 씨 그러면은 문어개인 털보 매불 세력과 절연을 하고 오시죠 이렇게 어떻게 저러네요? 의원의 당원도 아닌데. 메시지가 왔습니다. 당원도 아닌데. 김어준 당원 아니에요? 당원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어떻게 해요? 근데 당 가입 여부가 뭐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깊숙하게 의원님들이- 저희는 저희는 적이 그래도 비판할 있으니까. 때도 비판하잖아요. 어. 네, 이번에도 조국 혁신당과 뭐 합당 관계에 있을 때 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거 아니다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선을 긋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근데 그런데 민주당 최고위원님이나 의원님들 계속 거기 나가셔가지고 지시받고 지령 받으시잖아요. 그래. 지시받고 지령받는다는 얘기보다는 그러면 뭐라고 표현하면 이미 좋을까요? 방송 환경이 네. 유튜브 중심으로 재편이 되고 있고 네. 그들의 어떤 표가 필요하니까 네. 일정 부분 그렇게 하는 건 저도 인정. 음. 네. 그러나 예전에 김어준 씨가 예를 들면 부정선거 얘기하고 뭐 이랬을 때 예. 그게 민주당의 주류 의견이 된 적은 없었습니다. 예. 일각의 의견은 될 수 있었겠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이 일각의 의견이 아니라 주류의 의견이 그냥 돼버렸잖아요. 그랬잖아요. 그거를 반대하는 세력은 다 축출당하고 이게 차이다. 근데 부정선거가 주류가 안 된 건 민주당에서 바람직한 건데 지금 김어준 씨의 영향력은 고성국 씨가 국민의힘에 투영하고 있는 영향력만큼 큰 거 아니에요? 아니 합당 안 됐잖아요. 합당 안 된다니까요. 합당을 미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건건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고성국한테 끌려다니는 거하고는 완전히 판이 다르다. 다르죠. 네. 합당이 안 됐으니까. 그리고 네. 분명한 거는 예전에 전광훈 씨한테 가서 윤상현 의원이 전광훈 씨한테 가서 목 고개 숙이고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보수 패널들이 아니 김어준 씨도 뭐 고개 숙이라고 얘기하더만 김어준 씨는요. 김어준한테 고개 숙이라고 얘기 안 해요. 국민들한테 절하라고 얘기를 하지. 근데 그게 완전히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똑같이 절했다고 하니까 똑같이 그냥 착각을 하는데 그건 완전히 다른 얘기다. 근데 정치에 관여되어 있지 않은 보편적인 국민들은 전광훈 씨나 김어준 씨나 데칼코마니처럼 똑같다고 생각할 보편적 거예요. 국민 누구죠? 네. 네, 선거 투표 때 상식이 투표 때 있는 국민 여러분. 그러니까 늘 우리처럼 시사평론 어떤 프로그램들을 많이 보는 이런 사람들 말고 일시적으로 투표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왼쪽에 있는 김어준 씨나 오른쪽 끄트머리 오른쪽에 있는 정광훈 씨나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할 거고 고성국 씨, 정광훈 씨가 국민의힘한테 영향력을 끼치는 것도 맞죠. 근데 김어준 씨는 좀 더 고급스러우면 고급스러웠지 영향력을 안 끼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향력 그 국무총리부터 있죠. 상임위원장까지 해외 순방 다녀오면 이게 기자회견이나 어떤 의정 보고를 통해 가지고 순방 성과를 보고하는 게 아니라 김어준 방송 나가서 보고하고 있으면 그거는 영향력을 지대하게 행사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김어준 씨가 어떤 사람이에요? 부정선거 때부터 각종 음모론 생성소의 공장장이고 그 무엇보다 국회 와서 한동훈 대표부터 사살설 있다라고 확인되지도 않는 거짓말들을 공식적으로 한 사람이잖아요. 어찌 보면 전광훈이나 전한기 네. 씨나 김어준 씨나 다 똑같다. 비슷하다? 네. 지금 김민수 최고위원의 이야기를 기사를 한번 검색해서 보고 있는데 이 탄핵 정국에서 52%까지 상승한 지지율은 여러분이 계속 윤어게인을 외치는 상황에서 확장은 안 되고 오히려 줄어들었다. 만약 우리 외침만으로 이길 수 있었다면 윤 대통령은 탄핵당하지 않았다며 짧은 호흡으로 보면 진다. 긴 호흡으로 봐주시길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절연은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어르고 많은 달래서 같이 가야 되는 거라는 중도와 생각을. 외연인 어떤 다른 국민들도 네. 우리한테 달라붙을 거다라는 메시지를 내고 싶은 것 같은데 네. 글쎄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잠자코 뭔가 합리적인 지지를 보내주실까요? 좀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설탕하고 하거든요. 소금 다 섞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 윤어게인이 이 가능하도록 만들고 싶은 분들이시니까 뭐 이렇게 당 밖에서 감히 제언을 하자면 정말 윤어게인을 원하시면은 장동혁을 밀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저는 장동혁을 윤어게인- 밀어줘야 된다. 윤어게인을 탓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윤어게인을 이용한 게 정치인들인데 왜 이제 와서 윤어게인한테 뭔가 본인들의 지지세가 확정되지 못한 그 뭔가 귀책 사유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냐라는 거죠. 그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에요? 어쨌든 정치인은 본인의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투영해서 얘기하는데 그 과정에서 지지자들을 설득하는 것도 전 역할이라고 생각을 그럼.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김민수 최고나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지지층을 이용만 했고 설득하는 과정이 없는 상태에서 이용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단이 난 거고 윤어게인 외치시는 분들 지금도 집회 밖에서 행진하시고 계속 힘든데 하고 계세요.
제가 그분들 보면 어떨 때는 야 진짜 정말 저 신념 하나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신념을 설득할 용기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 지도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단이 나는 겁니다. 일단은 지금 좀 안타까운 거는 한동훈 전 대표가 토크 콘서트에 저 그냥 한동훈입니다라고 하면서 네. 했던 토크쇼에 지금 15,000명 정도 운집을 했죠. 네네. 15,000명 맞습니까? 예. 11,000명이 11,000명. 어쨌든 저희가 그 티켓을 스타디움이 저희가 다 현장에서 확인 찼으니까 못했어요. 예, 다 찬 건 뭐 맞아요. 그 정도로 만약에 뭐 10,000명이든 뭐 7,000명이든 간에 그 정도로 한꺼번에 그 고액의 티켓을 팔아가지고 사람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정치인에게 많이 있을까? 없죠. 많이 없어요. 되게 드문 능력인 것 같아서 되게 놀라웠는데 맞아요. 근데 지금 안타까운 거는 지금 장동혁 대표가 유튜브 프로그램 출연하는데 동접이 200명이 안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아이고 저런. 이게 아이고. 조금 윤석열 안타까운데.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아니, 결집을 윤석열- 몰아줄 때 몰아줘야지. 윤석열 결집을 해야 되는데. 아, 저기 이런 데 가서. 고성국 씨나 뭐 전환기 씨한테만 몰아주고 왜 장동혁한테는 안 몰아줘요? 장동혁 대표님 또 팬카페 있는데. 그럼 형이 윤호기인을 해. 아니 난 진짜 화가 나네. 진심으로 아니, 화내시는 것 그래, 같아요. 그 그럼 형이- 장동혁 이렇게 심리적으로 위축되면 안 되잖아요. 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도대체 말로만 무슨 장동혁한테 뭐 하라 이거 하라 얘기하고 하나도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윤호긴 아, 그럼 전환기를 뭐 하는 거야? 그럼 이동학 초가 윤호기를 하라니까. 윤호기를 난안 해서 하지, 상식적으로. 동접자 한 명 좀 추가시켜줘요. 도와줘요. 좀. 그렇게는 안 하지. 그럼 혹시 윤호개인이 전환길에게 대답을 하지 않으면 같이 움직이지 오늘이에요 않는 오늘 얘기해야 돼요. 그래요. 일단은 전환길이 뭐 오늘까지 얘기해달라고 했으니까 윤석열을 그러네요. 선택할 건지 한동훈을 선택할 건지 얘기해달라고 했으니까 네. 선택해야죠. 그래 결심했어.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전환길 아. 세력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죠. 네, 지금 뭐 전환길 씨하고 이준석 개혁신당 당대표 토론회가 잡혔죠. 네, 잡혔어요. 25일 오후 4시 TV조선 생중계로 되는 거 아닙니까? 오. 네, 다른 TV 생중계. 분들도 신청을 했는데 TV 조선으로 하기로 했고요. 음. 형식은 뭐 정확한 인원수는 4대 1로 네. 전환길 그렇죠. 씨와 전문가들을 불러서 그쪽은 4명, 음. 이준석 대표는 그쪽에서 이제 4명을 또 3명을 더 추가로 데려오라고 했지만 뭐 이준석 대표는 혼자 나가서 혼자 충분하다. 네, 4대 1로 토론하는 걸로 결정됐습니다. 편성 시간은 어떻게 돼요? 시간. 요거 시간 4시 오후 4시입니다. 네, 제 말은 총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4시부터 저 한 7시 정도까지로 기사를 본 것 같아요. 3시간, 두세 예. 시간? 이것이 예. 정치다 시간대잖아요. 그때가. 그러면 본래는 거기 1시간 반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더 추가로 잡았나 보네. 많이 해야죠, 뭐. 충분하게 해야죠. 근데 이게 보통 보면은 좀 급을 맞추잖아요. 죄송합니다만 정치인들끼리 서로 급 맞춰서 이렇게 토론하고 이런데 패널들 가지고 뭐 내가 네네네. 대화 상대가 돼야 그런데 내가 나가지 이런 뭐, 소위 네. 생각을 하는데 약간 이준석 아니 내란 대표는 선동에 수계하고 그 급이랑 할 수는 있죠. 수계잖아요 수계. 그래서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아니 그러니까 뭐 대표가 네. 워낙 그 전장현 그 대표와 통화래 토론도 그렇고 급을 맞춰서 토론한다라는 항상 뭐 그런 생각은 없어서 주제가 중요하지 뭐 사람의 어떤 급이라든지 국민들과 예, 토론하는 그레이드를 거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4대 1이라도 괜찮으니까 토론하자라고 제안한 것 같아요. 그렇네요. 지금 뉴스원의 기사를 보니까 4시부터 생중계라고 네네. 되어 있고 마치는 시간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는 걸 보니까 여기 보면은 시사쇼 정치다 프로그램이 평일 오후 5시 20분부터 7시 시간대에 진행이 될 것 같다. 1시간 반 그러니까 정도. 한번 한 4시 이후에 네네. 보통 정해지는 시간에 1시간 반 정도로 한번 그렇게 할것 보는 같네요. 것 같습니다. 음. 그러네요. 그러면 그러면은 토론 잘 되고 준비 잘 되시죠? 많이 좀 봐주시고 25일 날이네요. 네. 25일 날. 네. 아마 그 토론으로 부정선거를 믿는 사람들이 그래 부정선거는 없다라고 똑 떨어지게 결론은 못 지을 거예요. 맞아요. 그거. 다만 그걸 의심하는 사람들한테 그 판단에 도움을 줄 수는 있겠죠.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가 있다라는 그 망상 때문에 선관위에 군대도 투입하고 전 정말 독약을 뿌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독약에 많은 국민들이 지금 현혹돼 가지고 부정선거 있는 건 아니라고 의심하고 있는 상태고 이걸 정치인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그게 아니라고 좀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그 역할을 좀 개혁신당이 해보겠다라고. 그러니까 제가 손들고 어떻게 보면 나섰습니다. 여기서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들 제일 많이 만나봤을 거 아니에요. 드는 생각은 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답이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답이 그러니까 없어요. 설명을 해도 처음에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온 어떤 거에 대한 이게 부정선거 증거다라는 거에 대한 반박 자료를 제시하잖아요. 그럼 또 다른 걸 또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유니버스가 계속 확장되더라고.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답답한 게 개표 참관 요원들은 다 많이들 해보셨죠. 해봤죠. 저는 개표 참관 요원도 해봤고요. 네. 개표도 직접 했었어요. 개표 요원으로 대학생 예, 때 예. 당적이 없을 때니까 합법입니다. 합법. 예. 그러니까 될 수가 없어요. 없지. 불가능하다니까요. 근데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설명을 해줘도
말이 안 되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요 정당 추천 인사들이 다 있거든요. 네. 그분들이 다 개표에 참관을 하시고 평소에도 투표하면 다 관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정당에서 추천한 사람이거든요. 네. 쉽게 얘기해서 지구당이나 당협 뭐 위원회에서 다 추천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 부정선거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게 맞는데 무슨 자꾸 핑계를 대고 제가 오죽했으면 예전에 계산을 해봤거든요. 254개 선거구에 투표소가 한 선거구당 10개만 있다 치더라도 2540개잖아요. 거기에 부정선거에 투입될 인원이 10명만 잡아도 25,400명이 필요해요. 네. 한 번 선거할 때마다 25,400명씩 투입해가지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입 다물게 만들었는데 그게 말이 돼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해도 그분들은 이제 말을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답답하고 환장해요, 진짜로. 지금 슈퍼챗이 날아왔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굉장히 동조하셨는가 본데 행복이님이 2만 원 주시면서 보수의 보물 김윤영님 아유. 화이팅. 어, 네, 김윤영님에게 보수의 보물. 이건 아마 슈퍼챗이 부정선거 때문에 주장을 제가 좀 강하게 반박해서 그런 것 예, 같습니다. 날아오고 있네요. 네. 그리고 임재훈님 2천 원 주시면서 친한계랑 한동훈은 부정 비판할 자격이 없는 게 이들이 문제 삼는 사전 투표 폐지 주장했잖아요. 사전 투표 이건 폐지에 어떻게? 대해서는 저도 할 말 많아요. 또 네. 잠깐 말을 드리자면 사전 투표의 폐지에 대해서는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본 투표랑 사전 투표가 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전 투표를 함으로써 하신 분들은 사전 투표와 본 투표 사이에 있는 그 어떤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는 자신의 판단할 기회를 놓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전 투표 이후에 어떤 후보의 비리라든지 이런 게 드러났었을 때 사전 투표 하신 분들은 내가 그 비리를 알았으면 다른 사람을 찍었을 거야라는 선택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게 하나 예.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들은 설득이 안 돼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선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혹을 누군가 가지고 있으면 그걸 해소해야 될 의무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사전 투표를 본 투표랑 붙여서 투표를 늘리자는 거죠. 그런 주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제가 부정선거를 옹호하는 맹신 그런 건 절대로 아니고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은 전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네. 저는 사실 이준석 대표께서 부정선거론자들과 싸우는 거는 굉장히 잘하시는 일이라 생각하는데 살짝 아쉬운 점이 하나 있는 게 그 말씀하실 때 보면 부실 선거 제기조차도 못하게 하시거든요. 부실 선거, 그러니까 선거 관리가 부실하게 됐다는 얘기조차도 말을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물론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들이 워낙 그런 거 가지고 꼬투리를 잡으니까요.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선거관리위원회랑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선관위가 분명히 문제가 있는 조직이고 관리를 함에 있어서도 네. 부실한 면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부정선거 주자론자들 때문에 제기를 못하는 건데 그런 입구까지 다 막는 거는 조금 저는 거기에 좀 문제 제기를 하시는 네. 거다. 그런 거라는 점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부실 해주셨어요. 선거라고 하는 건 선관위직 공무원들이 뭐 행정을 좀 이상하게 하고 있다라는 그 주장인 건데, 그거는 선거직뿐만 아니라 행정직, 건설직, 환경직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이제 네. 결국 부정선거라는 그 주장에 일말의 의심이 없다고 우리가 확인을 해줘야 된다라면 부실 선거라는 땔감을 주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예. 통로로 그래 부실 그쵸. 선거가 있으니까 이걸 검증해 보겠다라고 좀 밀고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사실 경계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러니까 왜 부실 선거 자체 막는지도 이해는 되지만 논의할 부분이 있는데, 민주당은 왜 지금 의석수도 말하면 충분히 선관위 제도 개선할 수 있는데 왜 침묵하시나요? 화살 돌렸죠. 어떤 아니 제도 부실 선거 얘기하시는 같은 경우라든지 선관위 자체에 문제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하시잖아요. 근데 왜 민주당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하세요? 지금 의석수도 많고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잖아요. 의제를 제안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얘기해 볼게요. 이 여유. 아니 왜냐면 저는 제가 최고위원 할 때도 네. 그 소쿠리 투표 의혹이 네. 있었어요. 어. 여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네. 계속 최고위원 회의 공개석상에서 계속 얘기했습니다. 선관위 이런 식으로 하면 선관위원장 물러나야 된다고 계속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이런 이야기 계속 하고 소쿠리 투표니 뭐니 이런 얘기 당연히 있으면 안 되죠. 그리고 부정 채용 선관위 특히 심각하잖아요.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검찰의 대해서 검찰 목소리 개혁도 내죠. 선관위의 소쿠리 투표도 그러면 그 단건 사건을 가지고 어떻게 고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이걸 일반화시키고 전체화시키니까 그렇죠. 국민들한테 검찰 개혁은 검찰 일부의 문제 때문에 호도가 되는 거고, 부정선거도 그 일부의 사례로 뭔가 전체 선거가 부정인 것처럼 뭔가 호도가 되니까 지금 문제는 거거든요.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다. 끊어낼 그러네요. 건 딱 끊어내야죠. 예, 좋습니다. 멋있어, 자, 은령 김님 9531님 2만 원 주시면서 그래 둘 다 안 됨. 개혁신당의 대안이다. 이긴 총장 화이팅 대안. 하셨고요. Yes. 그리고 우주사가 9999님은 김윤영 전 대변인님 한동훈도 지지자들이 과한 공격성 좀 줄이라고 설득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 라고 좀 줄이라고 제안을 그래라, 좀. 해주셨습니다. 아, 그러니까 진짜. 좀
좀 그런 우리 방송 가는 곳마다 앵커들이 방송 끝나고 한동훈 대표 지지자들 때문에 죽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진짜. 댓글 올라오는 거 네, 이런 그러니까 거요. 댓글 올라오는 것 때문도 그렇고 뭐 본인의 SNS에서 댓글 다는 것도 그렇고 아 근데 통제 안 어쨌든 돼요. 방송에서 한동훈 대표가 완전 무결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모든 정치인들이 문제를 갖고 있잖아. 네. 그 합리적인 비판을 하면 그걸 못 참아. 음. 막 부들부들 떨면서 정말 그 악플 아닌 악플들을 막 달아요. 근데 그게 너무 심해요 막 경쟁이 지금. 쫓아가가지고 하는 것들. 네. 아. 그건 조금 설득시켜야 되지 않을까? 지지자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까지 정치를 하면서 예. 걸어왔던 길 자체에서 사실 굉장한 많은 오해도 받고 공격도 받고 음모도 받으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정이 좀 격해질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어떤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저희가 누군가 좌표 찍어서 공격한다. 그거는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예. 지금 지지자분들께서 저희가 지난번 저희가 장애 집회 하실 때 그 경찰분들께서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구호도 안 맞고 선창도 안 맞고 이게 조직화되지 않으신 분들이다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예전에 개딸들처럼 뭐 세력화돼가지고 정치화 세력화돼서 뭐 특정 일을 공격한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감정이 좀 격해져서 그러신 건데 네. 뭐 조금씩 스스로 이렇게 감정을 조금씩 침착하게 다 아니 다 평정심 유지하실 겁니다. 마찬가지죠. 앞으로. 네. 지지층들이라는 게 이거 통제 안 돼요. 네. 근데 그런 거를 통제하는 것은 그 리더가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온화하게 안심을 시켜주고 또 자기의 방향을 제대로 제시해 주는 그러니까 거에 따라 좀 달라진 이재명 것 대표 같아요. 시절에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상대방을 그렇게 너무 공격하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를 계속 내야죠. 그리고 품어야 된다. 계속 그 메시지를 내줘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도 앞으로 계속 내시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네. 제명인의 말도 막 탈퇴하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런 일들이 좀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저희- 보여주는 네. 게 정치인의 필요하다. 행동이 한동훈 대표가 중요해요. 방송 네. 나가서 방송이란다. 저희 나가셔가지고 어제 토론회 토크스 때도 그렇고 나가셔서 이렇게 평온하게 계시라고 말씀드리고 네. 본인에 대한 응원도 어. 감사하고 이렇게 평온한 마음을 가지시면서 그냥 지켜봐달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지지자분들께서는 감정이입도 많이 되시고 지금 좀 많이 격앙되신 건 맞아요. 근데 저는 이해는 됩니다만 앞으로 조금씩 더 조금 저희가 좋아요. 친한계 분들이 잘하신다면 네. 그 지지자분들의 감정도 좀 누그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